이 재보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재보선이 의외로 좀 핫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영광 지역이 조국한테 가냐 안 가냐 네네, 뭐 그거 이거를 가지고. 둘러싸고 굉장히 좀 지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의외로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있던 원래 그 후보가 내가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정가 2번이 공천을 받을 수가 있냐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갔다라고 해도 영광 자체가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네. 의외로 조국이 지금 이제 꽤나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지율 격차는 0.5% 이렇게밖에 안 난다 하더라고요. 뭐, 네. 그런데 뭐 지금 지지율은 그런데 너무 막상 선거 되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조국혁신당 이길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진짜? 네. 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조국이 이기는 게 낫죠. 그러니까 누가 낫고 이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쪽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는 티를 안 내다가 총선 때 보여주는 게 그쪽. 이 호남 민심의 특징이다. 아마 그럴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일단 삐까삐까한 상태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재명이가 패배하게 된다면은 민주당 텃밭에서 졌다라고 하는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 그리고 또 11월 때 15일날 선거가 또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겹쳐가지고 11월이 운명의 한 달이 될 거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 자, 일단 이제 그 부산에도 이번에 이재명이가 찾아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그 이재명의 특징이 입방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방정 떨다가 항상 이제 그 골로 가는 건데 부산에 가서도 3번이나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지금 이게 사고를 치는데 일단 첫 번째 부산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부산은 좀 달랐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안 찍었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산에 가가지고 원래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부산은 우리가 졌지 뭐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야. 뭐 부산 판단 뭐 존중해. 약간 이런 비아냥거리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은 민주당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제 뭐 아직도 민주당이 그 얘기 그걸 욕해요. 엑스포 가지고 욕을 해요. 부산 터졌다고. 엑스포. 근데 뭐 열심히 늦게 뭐 우리가 참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엑스포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윤 대통령이 뭐 우리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결과 안 나온 거 어떡하냐고.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 엑스포 선거 운동하는 내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그리고 뭐 어떤 좌파 언론은 뭐 그냥 뭐 친일파 뭐 일광 막 도움 안 되는 보도하고. 것들 정말.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진 거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부산을 위해서 뭔가 엑스포 유치해 갖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노력을 민주당은 얼마나 했냐 이거지. 부산을 발전시키려는 그렇죠. 노력. 그리고 또 부산 금정에 갔는데 부산 금정 지역에 맞는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 화폐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이게 역대급 지금 발언이었는데요. 네. 자기가 부패했던 성남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내가 경기도 성남은 과거 내가 시장이 아니었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승진할 때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패했었다. 내가 시장을 맡고 난 뒤에 몇 년 새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산에 가서 했는데 이거는 일단 첫째로 성남 지역 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 지역은 부패했던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부산 금정은 뭔 지역이라는 건데 뭔 동네라는 건데 우리가 8년 전에 성남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거든요. 8년 전에 성남이 부패했는데 내가 바꿨으니 우리한테 기회를 부산에서도 주십시오. 뭔 소리예요? 지금 부산 금정이 그러면 8년 전 성남만큼 부패했던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재명 뒤에도 은수미도 구속되고 그렇죠. 뭐 성남시장 그러니까 우리 성남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피아가 떠오르지 않나? 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거기서 이재명 되고 나서 경기 동부가 좀 득세하기도 하고 조폭이 굉장히 활개를 쳤던 그럼요.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성남시장 이준석이. 은수미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재명도 좀 만만치 않고 네, 이준석도 있었죠. 그리고 성남 뭐 버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준석도 있죠. 코마트레이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도 이준석.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의 이재명 때문에 성남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죠. 이재명의 성남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성남 출신이다면 그냥 찐냐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제 이재명이가 부산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부산도 찢는 동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총선 직전에도 이재명이 부산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지 얘기만 해요, 지 얘기만. 부산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대권 후보로서 간 것도 아니고 그 후보를 응원해 주려고 간 건데 네. 거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 지 피습당한 얘기를 또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차이를 드러내고 편가르고 밀어내고 싸우다 보니 여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목을 야당 찌르는 대표, 야당 대표. 야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니 이 얘기가 왜 도대체 부산에 가가지고 선거 유세하는 데 필요합니까? 지금 무슨 뭐 대권 후보로서 지금 대선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그렇죠. 정말 네. 이해할 수. 아, 근데 목 찌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 좀 그런 네. 나도 트라우마가 있어. 목 찔려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건 네네. 아니지만 무슨 드라마 어쨌든 있었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뭐 비하하고 좀 그러기가 좀 어려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누가 그래서. 비하한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재명 아, 예. 대표의 그런 어떤 목찔림 현상에 대해 가지고 예.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찌른 사람 뭐 수사 결과 아직도 안 나왔나요? 아니요, 저 판결 나왔습니다. 판결 나왔어요? 1심은 징역 15년, 아. 2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왜 누구 민주당건 맞아요? 누구 어떤 출신이 왜 찔렀대요? 뭐 그냥 뭐 저기 정치적으로 이재명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아,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부산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진짜. 이번 총선 때까지도 제일 중요한 이슈가 산업은행 이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민주당 부산당협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이전시키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중앙당에서도 그때 이제 이거를 개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때도 이제 부산일보 취재진이 산업은행 이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네. 물어봐도 맨날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부산 남구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인데 네. 박재호 의원이 대놓고 이재명 면전에다가 이 사는 이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론이 뭐라고 그거를 묘사하고 있냐.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의 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불편한 기세까지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전을 네.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추진됐던 일관된 프로젝트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취업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 하나 가서 뭐 더 지역이 활성화되고 특히 지금 부산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산업은행 이전을 통해서 부산이 금융 허브로 이제 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김민석은요 대놓고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얘 뭐라 하냐면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산 시장 이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개소리죠? 그러니까 금천구 보궐선거 개소식 가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안 된다고 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정리를 이게 못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냥 부산 산업은행에 서울에 있으면 일복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지자체장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가 반대하면서 사실은 그 떠넘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세훈으로. 하지만 절대로 부산 지역 분들은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왜 민주당을 안 찍었냐라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산업은행 이전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슈인데 그때 이제 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이 얘기를 해도 이재명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날 이제 그 시민단체 대표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개무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영상을 준비했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당의 입장에서 조속히 좀 산업은행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장이나 부산상의 회장 등 지역 상공계의 산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전달 뒤에도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 말씀 조금 나누셨습니까?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교수님. 제일 중요한 게 산업은행 이전 문제인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재명이 표가 된다 그러면 그냥 뭐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꼭 옮겨야 된다고 할 텐데 수직 이착륙도 막 시키고. 그렇죠. 부산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고 표가 안 되니까 저렇게 맞네요. 네.
어차피 우리 안 찍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거짓말 해보다가 또 이제 또 정치 생명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재명이 호남에 대해서 또 뭔가 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야. 호남은 어차피 텃밭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어. 아니, 사실 민주당이 돼갖고 호남이 좋아진 게 사실 뭐가 있어? 없어 별로. 뭐 복합 쇼핑몰 아직도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호남 분들이 계속 찍고 있다는 거. 근데 아니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뭘 주냐고 안 주지.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변화 가능성이 있는 데만 얘가 주는 거야.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표가 될 만한. 표가 될 만한. 야, 진짜 이거 보면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산 그때 부산시장 선거 때 그 가덕도 막 얘기했잖아요. 가덕도 신고한 거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지금 가덕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한참 기억나네요. 아무 네. 일도 안 하고 있어요. 3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또 속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때 약속한 게 많거든요. 네.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100년 있다 만들까요? 수직 착륙 한 33년 정도 있으면 만들. 33년 제가 요새 정도. 그 항공기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그때는 이재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감옥에서 착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혈색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감옥 있으면 그 뭐 원화가 기축 통화는 언제 될까요? 그거는 이제 100년 지나도 안 된다고. 그 100년 지나도 안 네, 됩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나중에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화폐가? 가상화폐로 맡기나요? 네, 가상화폐가 전부 다 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지금 수도 이미 있죠. 우리가 화폐를 안 쓰고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뭐 지갑에 돈 있어요? 거의 없죠. 발레 빼고는 없죠. 진짜 네. 나는 좀 있어. 교수님 저는 아직도 현금 결제 많이 현금 하시죠. 결제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많이 아니 그렇고. 난 추적을 피해서요. 왜? 추적을 피하기. 추적을 피해서. 피하기 네. 위해서. 네. 그 독일과 일본에서 화폐를 많이 쓰는데 독일 사람들 그때 여론조사 보니까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네. 자기 개인정보 유출의 그 의심으로 현금을 많이 쓴다. 저는 그 아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거라서 뭐 개인 정보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뭐. 네, 오늘도 교수님 가정에 평화와 은혜가 넘치시길. 아닙니다. 제 아내 네. 지금 딴거하고 있어서 아마 네. 못 볼 겁니다 오늘.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따가 또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하는 출석 거예요. 체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유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절대 오늘 안 들어올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요 주제도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